안녕하세요. 맥키네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28일 통합 셀트리온 출범이 됩니다. 자, 내년도는 합병 2단계 추진으로 셀트리온 제약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 불법 공모에도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사상 첫 형사처벌까지 나올 가능성의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 출범하죠. 28일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통합법인이 출범하고 내년도 이제 1월 12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그 신주가 그러니까 셀트리온 쪽으로 이제 신주가 상장되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후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을 통해서 순차합병의 마무리 부분까지도 이어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셀트리온이 제품 개발과 임상을 주로 했고, 이 판매와 마케팅은 이제 헬스케어 어떤 부분들 기능은 합병을 해도 유지하면서 동등한 관계로 이끌어 가겠다 이런 어떤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 당초 합병 불확실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가장 좀 문제가 되었던 주식 매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서정진 회장이 강한 어조로 이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큰 폭의 어떤 이제 청구 금액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후에 이제 13만원 건에서 최근에 19만원대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과 더불어서 또 코스피 200 지수 편입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변경 이슈와 더불어서 주가가 이제 바닥을 조금 이제 다지는 흐름에서 52주 신고가 흐름까지 이어가는 모습과 최근에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향후는 결국 이제 합병 이후에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회사로서는 이전의 어떤 이제 시가총액을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프로덕트 믹서를 2030년도까지 40%까지 올리는 흐름들을 얼마만큼 좀 잘해 나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빅파마로 성장하겠다. 이제 이런 어떤 이제 포부들을 서정진 회장이 이제 일단 밝혔고요. 합병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무적으로는 이 원가 경쟁력이 좀 강화되면서 헬스케어가 그동안에 이제 중간에 유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가가 높아서 좀 못했던 이 판매 지역이라든지 공격적인 어떤 시장 점유율 확장이 또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볼륨 단이라든지 수익성 단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이 재고가 소진되고 난 다음부터는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이제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좀 보겠다 했는데 결국 이제 바이오시밀러에서는 일단 이제 빠르게 출시가 조금 되지 않으면 매출단의 어떤 급격한 어떤 증가는 좀 쉽지 않은데 최근에 이제 PBM 등재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일정 부분 어떤 성장들은 내년도 기대되죠. 그래서 베그젤마,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미국 시장의 성장이 내년도에 좀 본격화 될지 여부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말고 후속적인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2025년도까지 5개 추가되어서 전체 한 11개 정도 제품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데요. 이 자가 면역 질환에서는 스텔레라의 바이오시밀러, 악템나의 바이오시밀러, 요게 이제 허가 신청하고 이제 3상 단계에 아직 있고, 그 다음에 아얄리아, 그 다음에 이제 졸레어, 이 프롤리아 같이 자가 면역과 항암 라인에서 이제 좀 질환들도 확장이 되어서 좀 많이 이제 제품 프로덕트 믹스가 다양해지는 어떤 부분들 요게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크레부스까지.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11개까지 올리면 지금 현재 암젠이 한 10개 정도 바이오시밀러 흐름을 가지면서 한 2, 3조대를 하기 때문에 거의 셀트리온도 이제 2025년 정도 되면 최근 수준의 그 암젠 정도의 어떤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구색을 갖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2030년도까지 12조, 뭐 내년도 3조 5천억, 여기 관련해서는 이제 내년도 1월 달에 기관들의 어떤 리포트가 또 어떻게 좀 변하는지 좀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영업이익 관련되는 법 합병을 하게 되면 이제 재무제표가 이제 좀 수정을 하면서 이 상각 관련되는 규모가 이제 그 얼마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연초에 셀트리온 관련되는 합병 이후에 기관들의 리포터가 대거 이제 새롭게 좀 바뀔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가장 중추적인 이제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신약으로 이제 블록버스트 1조를 넘는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좀 되는지 최고로는 뭐 한 연으로 한 3조 대까지 이렇게 좀 기대를 하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신약 관련되는 어떤 구체적인 부분들이 내년 초에 지금 현재 가장 뭐 주목되고 있는 것은 이제 ADC 쪽인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M&A 관련되는 부분에서 재무적인 어떤 안정성을 가지고서 추가로 확보하는 어떤 신약 관련되는 후보가 어떻게 되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합병에 대한 이슈가 일단 주가에 뭐 11월달, 12월달에는 나름 이제 52주 신고가까지 흘러가면서 이 바닥 탈출에 대한 어떤 흐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실제로 실적과 모멘텀까지 낼 수 있느냐가 일단 중요하고, 이런 관점에서 매크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는 이제 공매도 금지가 내년 6월 말까지 있고 이후에도 또 뭐 연장도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부분에서 그동안 수급적인 요인으로 이 공매도 압박에서 상당히 좀 뭐 벗어날 수 있는 흐름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연준이 이제 내년 3회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밝혔기 때문에 이게 3월달이 될지 5월달이 될지 요 기간 안에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되면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멀티플이 일단 상향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받쳐준다라고 하면 기존의 셀트리온이 받았던 멀티플, 그러니까 PR 뭐 레이쇼도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분명히 추가적으로도 얻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동건 SK연구원 같은 경우도 내년도는 이제 금리의 추세적 하락 기대감이 중요한 부분, 이거는 단발성의 이슈가 아니라 중기적인 어떤 이슈니까 추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그 최근에 양도세 기준 완화, 이런 어떤 투자 심리 관련되는 부분들도 연말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계속 이제 뭐 훈풍을 일단 내주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는 2021년도 7월달 이후부터 거의 연도로는 3년 동안에 주가가 부진했기 때문에 나름 이제 바텀 피싱 관련되는 종목들의 흐름들은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연초에 그 진행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서정민 회장이 또 참석해서 메인 트랙에서 어떤 이야기를 또 하느냐도 시장에서는 또 영향을 뭐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오늘 낮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조선일보에서 불법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BNP 파리와 SHBC 관련해서 가징금 규모로는 뭐 사상 최대입니다. 이전에 뭐 많이 받아봐야 뭐 매덕 몇십억 이 정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265억 정도 규모거든요. 그래서 BNB 파리바가 한 110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BNB 파리바 증권의 80억, HSBC의 75억 정도의 어떤 가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이제 조선일보 취재진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징금 규모가 상당히 뭐 일단 이전에 대비해서는 높습니다. 그래서 불법 공매도 관련되는 가징금으로는 사상 최대고, 그동안에 뭔가 걸리게 되면 좀 징벌적 이제 그 처벌을 좀 해라.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한번 잘못 걸리면 뭐 영업 정지를 당한다든지 엄청난 이제 그 벌금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좀 솜방망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좀 받았죠. 지금까지 뭐 제일 많이 셌던 게 이제 그 3월 달에 있었던 ESK 자산운용의 무차익 공매도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38억
7천만 원이 가전금이 제일 많았는데 이번에 256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역대 최대 규모인데 이게 이런 정도의 어떤 부분 이상이 계속 이제 나와야 불법 공매도를 한국에서 하게 되면 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구나 요런 어떤 이제 가이드라인을 계속 이제 금융당국은 좀 제시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자본시장법 이제 개정으로 공매도 금액의 최대 100%까지 가징금을 매길 수 있는 거로 이제 제도도 일단 개선해놨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까지도 지금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정선이가 별도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일단 했기 때문에, 자, 뭐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면 현행법상에 1년 이상 징역, 부당이득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형을 또 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이후에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도 상당히 뭐 이후에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뭐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다른 이제 IB들도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 결과들도 계속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 관련되는 부분에 의해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상으로 보면 2년 동안의 이제 장기바드 2021년도에 가격 조정, 요건 이제 가격 조정이고요. 그 다음에 플랫형으로 옆으로 2년 동안 해서 이제 기간 조정을 하고, 최근에 이제 뭐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이제 양봉이 내면서 12월달에 추세 전환 시그널이 파라볼릭자는 나왔고, 이 가격으로는 이제 이 19만 원대와 라운드 피겨 가격 20만 원대가 이제 넘어가면서 양봉을 좀 더 형성해 주면 이제 확실하게 올라갈 건데, 금요일 날 이제 음봉이 좀 사실 좀 아쉬웠죠. 그래서 프로그램 쪽은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계 기관이 조금 이제 소폭 좀 팔았는데, 연기금이 이제 뭐 일단 계속 일단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남은 이제 3일 동안의 어떤 거래일에서 제일 좋은 흐름은 이제 19만 원대, 20만 원대 이 흐름 구간에 있으면서 뭐 이제 연초에 넘어가는 흐름으로서 본격적인 어떤 이제 주가가 장기적으로 이제 25만 원권에서 30만 원 요 구간에 뭐 들어가는 어떤 흐름의 그 이제 추세적인 어떤 반등들이 실적과 그 합병 이후에 그 성장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장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부분 좀 살피시면서 흐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